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와 행동규범 한 문제씩 총 8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상은 받으면 안 돼요.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이래야 되는 거고요. 자녀의 욕구가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욕구를 가장 우선시해 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택하지 못하죠. 타 직종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청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3.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국가고시는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니면 꼭 틀려 이렇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한다 이런 것도 맞고요. 요양보호사 본인 자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한다.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또는 보고한다. 이런 것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시면 돼요. 골다공증으로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행동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1. 연어, 고등어, 달걀을 자주 섭취한다. 2. 규칙적으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3. 거실에 널려있는 물건이 없도록 청소한다. 4. 안경 도수가 맞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요? 5번.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죠? 골다공증은 뭐예요?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잘 되는 상태, 골절이 쉬운 상태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국가고시에서 물어보는 거 뭐 있죠? 걷기가 좋다 이거예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다 이거죠.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다 좋지만 골다공증 하면은 걷기랑 연결하셔야 돼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 근육이 얇아진다. 2. 최대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3.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4. 정맥 약화로 하지 부종이 생긴다. 5.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4번.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 부종이 생긴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는요, 다 나빠집니다. 심장 근육은요, 두꺼워져요.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거 기억하세요. 최대 심박동수는 감소하죠? 심장 근육의 탄력성도 감소해요.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도 감소합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정맥이 약화돼서 하지부종,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이거예요.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요?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옳은 방법이 되겠어요. 복압성 요실금은요.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줄넘기, 달리기, 재채기, 기침 이런 거 하면은요. 소변이 쬐끔 새요.
체중을 조절한다, 살 빼라, 비만 관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에 살이 많으면요, 복부내 압력이 증가돼서 소변이 더 나오니까요. 수분 섭취하는 거는 괜찮다, 또 변비를 예방한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요?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요양보호사가 그 업무를 기록하는 이유는요? 일단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 책임감을 높이죠. 또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대상자가 내가 그만두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오더라도 연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표준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을 하면서 시설장이나 관련자에게, 상사에게, 관련 전문가에게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해,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요? 5번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매년 예방접종 맞아요.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입니다.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하고요. 매년 접종하는 거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만 맞아라 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요양보호 업무보고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요?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기록의 원칙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겠죠?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해야겠어요.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2.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 3.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4.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5. 의식이 없는 경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직계가족이 작성한다. 정답은요? 2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는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겠다. 내 연명을 하고 있는 그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작성해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요, 효력이 없어요. 또 연명 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되죠. 등록 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지 의료기관끼리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의향서 작성했는지 여부를요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를 통해서? 연명 의료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요.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마스크 재사용, 기저귀 재사용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그거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요양보호사의 행동 규범 볼까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줘야 돼요.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죠? 요양보호사 대상자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죠? 대등한 관계입니다. 기저귀를 재사용해주세요. 마스크 재사용해주세요. 이런 거는요, 아우, 그거 어머님 건강에 해로우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본인 부담금 좀 할인해주세요. 우리 2명이나 있는데 내가 앞집도 소개했는데, 그럼 뭐라고 말하죠?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무리가 없죠?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요.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시죠?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2.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적합하겠습니다.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하지 않죠. 섬유질은 먹습니다. 공복 시 운동하면 저혈당이 와요. 당뇨병 중요한 거 대표적인 증상 4가지.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연결하시고요. 다식, 음식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갈, 갈증이 증가한다. 다뇨,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예요. 탄수화물 섭취를 금하는 게 아니죠. 잡곡밥, 생과일, 생채소 먹는 게 좋다. 단순당질,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복합당질, 서서히 당이 올라가는 음식이 좋다는 거고요. 운동은요.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30분 이상 운동해라. 발기부전하면은요. 당뇨병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당뇨병 발관리가 중요하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발가락이 노출되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양말을 신는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노인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2. 식욕과 체중에 변화가 나타난다. 3. 인지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요? 2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입니다. 노인에게 흔히 발병되지만 스스로는 잘 모르는 거 우울증이에요.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거나 수술을 하는 등의 신체적인 원인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불안, 초조, 무기력, 소화불량, 두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우울증 하면 연결되는 것이 자살이에요. 자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걷기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도 국가고시랑 연결이 돼요. 우울증은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옵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수면량이 증가한다. 2. 깊은 수면을 취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시간 동안 졸음이 감소한다. 5.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수면 중에 자주 깬다. 또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못 자니까 낮에 졸려요. 낮잠을 자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성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된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음순이 커진다. 2. 질벽이 얇아진다. 3. 난소 크기가 증가한다. 4. 질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요? 질벽이 얇아집니다. 여성 노인은요, 질이 수축돼요. 분비물이 저하돼요. 질의 윤활 작용도 감소하고요. 질벽도 얇아집니다. 난소의 크기 자체는 감소하고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분비가 감소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1. 낮잠을 자지 않는다. 2.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3.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4.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5.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정답은요? 욕창에는요, 살집이 있는 게 좋아요. 노인이 되면은요, 피하 지방이 감소하죠.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또 표피가 얇아지니까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이 돼요. 입과 뺨에는 털이 증가하고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요것도 국가고시 포인트죠. 손 발톱은요 두꺼워져요. 멜라닌 세포가 감소해서 흰머리가 생기죠.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이게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는요,
가장 높은 비율로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신경퇴행성 질환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요. 혈관성 치매는요, 중풍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생기는 치매인데요. 20-30% 정도예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가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는데요. 근래의 일, 오히려 어제, 일주일 전 이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치매 실행증, 의식이나 인지 상태에는 문제가 없고 감각이나 운동신경에도 장애가 없는데 행동을 못하는 게 실행증입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요? 노인은요? 호흡 근육이 약화돼서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폐포의 탄력성은 감소하죠. 숨쉬기 어려워요. 또 기침 반사는 감소하고요. 섬모 운동도 감소하기 때문에 미세물질을 걸러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코 속 점막이 건조해서 공기 흡입이 어렵죠.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해요. 감염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코 속의 건조함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를 못해요. 호흡 근육이 약화되니까 호흡이 증가하면 피로해집니다. 수근간 증후군 문제네요.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정답 뭐예요? 4번입니다. 손목을 구부려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한 1분 정도 있었는데 저리다 하면은요, 이거 수근간 증후군 아니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팔렌 검사라고 합니다. 수근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팔렌 검사예요. 손목을 구부려서요,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면서 이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다 하면은요, 수근간 증후군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근간 증후군은요,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니까 손목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자가진단법 팔렌 검사가 되겠어요. 손을 털었어요. 그러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완화된다.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정답은요? 3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임종하고 나면은요,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와 어깨를 높여줍니다. 얼굴색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죠. 사후강직 되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고요. 눈이 감기지 않는다면 솜이나 거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놓고 목록을 만든다. 시트는 얼굴까지 덮어요? 아니죠. 어깨까지만 덮는 거예요. 임종 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한다. 또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4.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정답은요?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은 하지만요, 이거 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정답은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요,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볼게요. 인정서에는요, 몇 등급, 3등급, 5등급 등급이 나옵니다. 이용 계획서는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든 주회관 센터를 이용하든
그 본인 부담률이 얼마인지, 총 한도액은 얼마인지 이 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용 계획서예요.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 침해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대상자들 대부분 잔존 능력을 고려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도 침해 대상자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하게 해야 합니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양보호가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항상 센터나 시설장 또는 상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요.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한다.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해결이 안 되겠죠?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을 때마다 식은 밥을 먹어야 했다? 이것 역시 불편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예요.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2.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3.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4.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5. 재산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노인의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경제적인 학대죠? 노인의 자산을 돈이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경제적인 학대고요.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연금을 가로챈다. 재산을 가로챈다.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다 경제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된다. 정답은요? 4번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죠. 또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압류 안 되고요.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세금은 떼지 않아요. 내가 다쳐가지고 어느 정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을 때 세금도 안 내고 돈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해고할 수도 없다.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은요? 올바른 행동을 찾아야 되는 거죠?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뭔가 깨름직하지만요. 결핵일 때는요. 대상자가 결핵이든 요양보호사가 결핵이든 마스크, 장갑 요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옴은요. 세탁을 하고도 3일 동안 살아있다고 했죠? 뜨거운 물로 씻어야 됩니다. 55도 이상의 물에 세탁을 해야겠죠.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피해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수두,
풍진. 이 두 가지의 대상자를 돌보다가 옮을 수 있어요. 그럼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결핵은 요양보호사든 대상자든 걸렸어도 일을 해도 된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수두나 풍진일 때는 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이 호흡기 질환이 아니에요. 장염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손으로 옮습니다. 이 손으로 요리하면 옮아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 낫고도 3일은 있어야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흡연과 금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은 중독성이 없다. 2. 금연 시기를 놓치면 금연 효과가 없다. 3. 일시적 금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킨다. 4.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5. 금연 시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한다. 정답은요? 4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이에요.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보기를 고르세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요. 대상자 집에 가서 하는 일들 목적이 뭘까요? 1. 노인 인식 개선 교육. 2. 경제적 자립 생활 지원. 3.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4.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5.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정답은요? 5번이죠.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증진시켜서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노년기의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 기억 능력의 저하. 2. 감각 기능의 저하. 3. 면역 능력의 저하. 4. 운동 능력의 증가. 5.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요?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면역 능력이 떨어집니다. 회복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면역 능력이 떨어졌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대상포진하고 연결하시고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 획일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정답은요?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되겠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거 좋죠. 또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좋죠. 예산을 늘린다거나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좋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가정 하면은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 참여의 원칙. 2. 독립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평생 교육의 원칙. 5.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요? 2번 독립의 원칙이에요. 독립의 원칙 하면은요.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세요. 소득이 있으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오래 살게 되면은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예후가 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정답은요? 노인은요,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쉬워요. 질병의 예후가 불명확하죠. 급성보다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요. 질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죠.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위 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위궤양, 위에서 피가 나거든요. 금연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는요. 카페인이 많아요.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철분제, 특히나 액상 철분제를 먹었을 때는 대변이 일시적으로 검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검은색 대변이라는 것은 위에서 출혈이 있다는 의미예요. 정상은 아니겠죠? 소염진통제 자주 복용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위궤양이 국가고시에 또 어떻게 나왔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다 했을 때는 위궤양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위염이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궤양입니다. 위궤양 대상자는 금연해야 합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